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부권만 7번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은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지난 예산 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000억을 증액해달라고 저한테 왜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흔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흔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숙의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 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란숙의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음은